자, 이 속도와 가속도라고 하는 게 어떤 P가 수직선 위를 이렇게 원점이랑 P가 돌아다녀요. 이게 시간에 따른 위치를 기록한 함수를 이렇게 x는 ft다. 좌표, 이게 x가 좌표니까 x는 ft가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t에다가 뭐 1 넣고 1.5 넣고 2 넣고 하면 얘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 그 점을 이렇게 갈 때 요 점에서의 속도, 이 점에서의 속도를 구하려면 미분을 하시면 돼요. 뭐 dt분의 x 프라임 혹은 dt분의 dx, 이 x를 t에 가는 즉 f 프라임 t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번 미분을 하면 속도가 돼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그 속도, 속력, 네, 속도 두 점, 이렇게 예를 들어 t의 위치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위치 함수라고 하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사이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두 개를 이용 기울기가 되게 돼요. 왜? 시간분의 거리, 예, 변이인데 어쨌든 이게 이동하는 위치잖아요. 얘가 그쵸? 예, 사실 얘가 일반적으로 증가만 해서 그렇지 굴곡이 있는 경우에도 처음과 끝만 잡아요. 얘가 그게 차이가 있어요. 거리랑 그 변화된 위치라고 해서 변이는, 선생님 이게 수직선상에 선생님 이렇게 서 있어서 마이너스가 어느 쪽이야? 이쪽인가? 네, 내가 왼쪽으로 한 칸 갔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몇 칸을 움직였죠? 세 칸이죠. 하나에 두 개, 그쵸? 근데 사실 0에서 시작해서 1로 왔으면 한 칸 움직인 거예요. 네, 0에서 시작해서 1로 왔다고 보는 게 속도고 갔다가 왔다고 보는 게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동한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게 속력이고 변화된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속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속력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렇죠? 이동한 거리. 근데 속도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왜? 이쪽으로 가면 난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네, 위치가. 그렇죠? 변화된 위치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은, 시간은 당연히 양수니까 시간분의 그 변화된 위치를 해보시면 걔가 마이너스 값의 속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할 때 요거 빼기분에 요 위치 빼기 기반을 한 게 속도가 되게 돼요. 이 점에서의 속도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P를 계속 당겨 오는 거죠. 이쪽 변화된 시간을 짧게 잡는 거예요. 그 시간이 0으로 갈 때의 기울기가 뭐죠?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가 되게 됩니다. x는 a에서.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속도가 변하는 게 뭐죠? 가속도죠. 네, 가속도를 보통 a라, 얘가 이제 v, 어디다 쓸까? v. 속도는 v.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dt분의 dv. f 프라임 t를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돼요. v를 미분을 하시면 가속도. 마찬가지예요. 가속도라는 게 속도의 변화량이 일종의.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그 가속도를 알고 싶으면 얘를 위치 함수를 두 번 미분을 해서 거기다 t를 넣으시면 그 점에서의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얘기했죠 아까. 속력은 요새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속력은 이겁니다. 네, 속도에 절대값 붙인 게 속력이 되게 돼요. 이게 구하다 보면. 그래서 얘기했듯이 속도는 음수가 나오지만 얘는 음수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속도나 속력하고는 좀 다른 게 한 점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속도나 속력을 잰다면 아까도 보셨지만 1초에서 3초까지 뭐 10m를 움직였다 하면은 속도나 속력이 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점에서의 속도나 속력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면 거기에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게 속력의 의미, 얘가. 잘 안 되시면 외우세요. 이게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문제도 별로 안 나오고. 다만 이 변화율이라는 게 좀 나오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변화율. 이것도 종종 나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호수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풍덩 빠뜨렸다. 그러면은 파문이 이렇게 점점 커지죠. 그게 뭐 예를 들어 초당 2씩 증가 2cm씩. 초당 2cm씩. 그쵸? 그러면 반지름이 그러니까
어떻게 초당 2씩 커진다고. 그러면 이 반지름이 어떻게 돼? 0초면 하나도 없다가 2t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넓이는 얼마입니까? 예, 4t 제곱 파이가 돼요. 그럼 그때 넓이의 어떤 1초에서의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넓이가 변화하는 그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가 뭐냐? 얘를 미분을 해서 2를 넣으시면 이게 8파이가 그때 넓이의 변화율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넓이식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몇 점에서 몇 점까지 해서 실제로 빼보면 그게 넓이가 변화하는 거죠. 그걸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그게 원래 넓이의 변화율인데 특정한 점에서의 변화율을 따지려면 미분을 해서 그 t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변화율만 알고 싶으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변화율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3초에서 5초까지 넓이의 변화율을 알고 싶어? 그러면 3초에서 5초, 2초 동안 넓이가 한 10파이만큼 변했대요. 2초 동안의 변화율은 5파이죠. 그죠? 그게 아니고 1초에서의 넓이의 변화율을 알고 싶어. 그러면 t식에다가, 그러니까 이 변화율들은 결국에 시간에 따른 길이나 넓이나 부피에 대한 식을 세워요. t에 대한 함수겠죠. 시간에 따른 거니까. 그걸 미분을 해요. 그래서 몇 초를 넣으시면 그게 변화율이 되게 됩니다. 이 문제도 결국엔 뭐가 중요해? t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게 돼요. 이게. 일단 한번 볼게요. 또 여기도 A 단계 t에서의 위치 함수를 다 줬어요.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란 말은 너무 쉽죠. 프라임 속도는 얘 도함수예요. 10t 빼기 20 2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10이 속도인 거고 또 미분을 해요. 얘를 10 얘는 이건 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 속도를 구해라 하면 어쩌라고? 미분해. 네, 2를 넣어. 가속도는 그걸 한 번 더 미분해. 그래서 2를 넣어. 그럼 돼요. 밑에는 해보세요. 도함수만 구할 줄 알만 하니까. 위치가 이럴 때 얘도 그쵸? 예, 2에서의 속도 가속도인데 미분을 하시면 6t제곱 빼기 6t입니다. 2를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네, 12네요. 12가 V이고 또 미분을 해요. 이건 12t죠. 마이너스 6이고 그쵸? 2를 넣으시면 18이 가속도. 이거 한번 생각해요. 이게 이제 유일하게 거의 좀 키워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P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 가는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쵸? 이건 목소리 안 녹음 안 되면 이상하게 목소리 녹음 되고 있겠지. 안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턴을 하는 시점에서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0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미분을 해서 속도가 0이 된 지점을 찾아야 돼. 다만 속도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실제로 바뀌어야 되죠. 또 중근이면 안 된다. 또 얘는 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x 함수에 대한 속도 함수가 아닌 그 x 함수의 위치 함수의 그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증가하다 감소로, 감소하다 증가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V는 0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V는 0. 아시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프를 이렇게 주면은 V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는 T는 몇 개일까요?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얘는 아니에요. 그럼 얘는 아니에요. 왜? 얘는 T는 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과거로 여행하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얘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라서 0이 된다고 해도 방향이 안 바뀌니까 안 돼요. 이게 유일하게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V가 0이다. 얘기했죠. 길이가 L이 이렇게 변화를 하나 봐요.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얘는 2차 함수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길이에 있대요. 우리가 보통 식을 구하는데 얘는 t에 대해 식을 줬어요. 미분하면 이거 tt분의 dl이라는 거 얘를 미분하세요. 그럼 10t 빼기 7이고 t는 4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은 방금 얘기한 거에다가 t를 10t 빼기 7에다가 4를 넣으시면 되니까 33이 답이 되게 됩니다.
예, 여기도 S가 줬어요. 이건 전개를 하든지 고배 미분하든지 미분을 해서 T는 2를 거기다 넣으면 넓이의 변화율이 되게 돼요. 부피도? 부피도 줬어요. 예, 그래서 요 미분하면 이거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어쨌든 간에 3 내려오고 제곱되고 뭐 3분의 1이 붙어서 거기다 3을 넣으시면 그게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결국에 뭐라고? 우리가 식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식을 구해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예, 여기는 옮겨줬는데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게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어째라? 예, 그 그래프를 그러니까 그려라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얘는 사실 미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x제곱으로 묶어내면 2분의 1 x제곱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8x 더하기 예, 요거는 x 예,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4차 함수가 0하고 4에서 중근을 가져요. 최고차항 양수. 그러면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여기 x가 여기 2가 돼야 돼요. 그냥 대칭되거든요. 4차항 뭐밖에 없으면. 아니 뭐 그럴 건까지 아니고 요거까지 이제 얘기 0하고 2하고 4가 해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해야겠죠. 나만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2를 넣어보시면 얼마인가요? 2, 4, 2인가요? 이게? 그렇죠? 그럼 이게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려면 k 값이 상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그렇죠? 8이라고? 그래? 2를 넣었지? 4, 2, 4, 8. 8이에요. 너무 낮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 K가 어디에서? 0에서 8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0하고 8 사이에 K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만나는 점이 4개가 되게 돼요. 이게. 정수 K의 개수는 7개겠죠. 네. 미분해서 그려보세요. 이건 새가 쉽게 나오니까. 얘기했지만 2차 함수만 해도 선생님 자주 얘기하는 게 2차 함수도 해가 나오는, 그러니까 X축하고 교점이 쉽게 나오는 애들은 그걸로 그리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다 꼭지점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구하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이 쉽게 나오는 애들은. 얘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게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이면 항상 이게 그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은 이쪽을 선호를 하거든요. 선호? 불길하니까 이쪽을 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옮겨서 이쪽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근데 이제 책에는 얘 그냥 자체를 fx로 보고 진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분하면 어차피 k는 사라지고 그 값을 나오는 x를 구하면 넣다 보면 마이너스 k 정도는 높낮이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되게 하면 돼요.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극대값은 아마 0보다 커야 될 세실근이 세실근. 그러니까 접하게 해야 되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뭐 구해서 세실근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든지, 그쵸?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나온지는 K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끼고 하셔도 돼요. 그게 좋으면. 근데 많은 수의 문제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를 옮겨서 진행하시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여기는 상수잖아요. 그쵸? 상수가 아니면 KX야. 마이너스 KX. 그러면 KX를 옮겨서 이쪽 그래프를 그려서 KX는 뭘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생각하고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점을 만날 때를 찾아가지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좋아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얘도 근데 한 번은 해볼까요? 12 x 세제곱 더하기 12 x 제곱 마이너스 24x. 그러니까 24x로 묶으시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랑 0이랑 1이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어째요? 0을 넣으면 0이죠. 그쵸?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얼마예요? 이게 48. 마이너스 32. 그래? 48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0, 16. 아,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48이니까 마이너스 32. 1 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5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다는 얘기예요. 네, 마이너스 2 넣으면 좀 깊어요. 대충 표현하시면 됩니다.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마이너스 5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y는 k가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려면 어디겠어요? 여기 k는 0일 때, 그쵸? 또 여기 네, 여기 얼마였죠? 마이너스 5일 때, 0일 때. 두 개의 합은 네,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얘는요. 이거 그냥 한번 해보세요.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x 세제곱 더하기 5가 k다 라고 하고 이쪽을 그리라고 했죠. 이 단어 이렇게 끝나가는데 지금 이거 미분 마지막이야. 근데 아직도 그래프를 제대로 못 그리면 말짱꽝이에요. 이거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을 하고 해가 쉽게 나오는 것 같던데 8x 제곱 그죠? 4x 제곱이니까 x 빼기 8 2 그래서 0이 중근이에요. 얘기했죠. 그러면 0하고 2가 있으면 이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되는 거라고? 네, 여기 멈췄다 이렇게 돼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인지 알았다 라고 하면 함수값 구해야 되나? 0 넣으면 5인가요? 여기가 5인가 봐. 그리고 뭘 넣어야 돼? 2를 넣어야죠. 2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다. 네. y는 k가 하나의 실근이면 한 번 만나야지. 당연히 여기밖에 없어요. 네. y는 k는 마이너스 3분의 1 값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요. 도함수가 요거래요. fx는 0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얘 3차 함수죠. 도함수는. 그래서 꼭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값이 3개 다 나오죠? 이러면. 그러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fx는 0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려면 x축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극소 두 개는 0보다 작고 극대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f 알파와 f 감마는 0보다 작고 여기가 극대, 여기가 알파, 여기가 감마, 여기가 베타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이게 x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돼서 4번 만나야 되니까. 뭐 좀 골라보세요. 요거 이제 하나 좀 진화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제 뭐 한 개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근 얘기를 하니까 k를 옮겨서 요거에 대해서 얘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는데 일단 몇 개? 3번 만나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할 때도 공부를 제대로 하실 거면 뭐랑 2차 함수랑 비교를 하세요. 2차 함수 근의 부호는 뭐였어요? 외우는 거죠. 판별식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들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둘 다 0보다 클 때는 두근의 합과 곱이 0보다 커야 되고 한 번씩 되뇌이다 보면은 잊어버릴 리가 없다고 이런 거 한다 보면. 근데 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프를 그려서요 3번 만나는데 만나는 점들을 쭉 내려보면은 x좌표들이 어찌해야 돼요? 2번은 음수고 1번은 양수해야 된다는 얘기. 그걸 보시면 돼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요, 얘도. 근데 사실 어차피 값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하고 1인가요? 얘가? 마이너스 3하고 1이에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27인가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5인가요? 1이면. 그래서 0 넣으면 0 나오고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예요. 이건 0,0 지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얘기했죠. y는 k가 음수 내렸을 때 음수에서 2번 일단 서로 다른 세점이면 이 사이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양근 하나랑 음근 2개가 나오려면 이렇게 지나요. 여기가 음수 2개, 양수 하나예요.
요렇게가 범위가 뭔데요? 그러니까 K가 0보다 커야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걸 fx라고 하면 f0 값이 중요해요. f0 값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는지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고 K가 뭐보다? 27보다 작아야지. 네, 음수 두 개랑 양수. 그러면은 양수 두 개랑 음수 하나인 거 뭔지 아시겠죠? 네, 마이너스 5에서 0까지인 거예요. 이게 양수 두 개랑 음수 하나인 거. 예, 범위. 아시겠습니까? 예. 얘도 마찬가지. 이러고 놔두지 말고, 얘는 이제 이쪽으로. 선생님은 이것도 그거든. 그래프는 양수인 게 좋거든.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할 수는 있어요. 얘를 옮기고, 이쪽에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K가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구했지만, 이게 사실 마이너스 K가 0에서 27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한 번 더 조정을 해줘야 돼. 이게 싫어? 이게 싫으면 플러스로 놓고,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상관없어요.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뭐 많이 나온 김에 고쳤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9라서 2하고 3이 해네요. 그쵸? 그러면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인가요? 그 다음에 뭐였죠? 그러니까 3? 엄청 깊은데? 왜 이렇게 되지? 엄청까지는 아닌가요? 이게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54 0이야? 오, 0인가 봐요. 3에서. 얘는 뒤집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게 돼요. 이게. 네, 얘가 어쩐다고 y는 k가 양근 한 개만 가져야 돼. 그러면 어디? 요렇게죠. 네, 요렇게 돼서 이렇게 양근 하나만. 일단 근이 하나여야 돼. 근이 하나인 경우 요런 경우랑 요런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경우 내려보면 음수고 요런 경우가 양수다.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4였죠?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되고 정수 k의 최대값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4는 안 들어가죠 지금. 이것도 뭐 해보세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두 가지가 있다 해서 마이너스 k로 놓고 제대로 이렇게 양수인 그래프를 그리든지 아까처럼 k로 놓고 이제 뒤집어진 그래프를 그리더니 그건 개인의 진짜 취향입니다. 해보시고요. 이것도 그렇죠. 이거 4차 한번 해볼까요? 얘 넘어가면 4x 세제곱이죠. 그래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더하기인가요? 더하기 12x 제곱 마이너스 16x가 되니까 4x에 x제곱 플러스 3x 빼기 4인가요? 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랑 0이랑 1이랑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4를 넣어야 돼? 0 넣으면 얼마예요? 이게 48인가? 0,48이요? 1 넣으면 얼마? 이거 더하기 옮겨 넣을 거야. 1에 마이너스 7, 41 더하기 4, 45? 45야 또? 맞다. 그래요. 여기는 결국 알아야 되네. 왜냐면 이쪽을 하기 싫은데. 근데 얘가 아마 그쵸? 이게 256에? 왜냐면 여기 또 넘어가거든. 256이거든. 512에 432라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해보죠. 그럴 리가 없잖아.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48 이 k다. 128이니까 마이너스 80이다. 극단적이네 수가. 그쵸?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0 0에서 48 1에서는 또 45에 그러니까 대충 이런 그래프. 그러면 이제 은근 두 개랑 허근 두 개란 말 결국에 실근이 두 개 이런 데서 그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은근히 두 개 나오려면 요 미친가요? 그냥 그쵸? 요 미친 것 같아. 그쵸?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쵸? 여기가 뭔데? 네, 마이너스 80보다 크고
예, 아닌데 45에 이게 45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이거 몇 개인가요? 125에 124개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준 것 같아. 숫자가. 3차 방정식 큰해파면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이게 그래프 말고 그냥 그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K가 들어가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 아까 얘기했죠. 극대랑 극소값 곱해서 어쩐다고?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극대값 극소값 곱해 서로 다른 세 실근 곱해서 0보다 작다. 근데 예, 뭐 한번 해보세요. 뭐 나왔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까처럼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0의 x가 마이너스 k다 놓고, 요 그래프 그려서 얘가 그 사이에, 극대하고 극소 사이에 들어간다 해서 k 값 범위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얘를 미분을 하면, 요걸 그대로 놓고, 12니까 x가 뿔마 2죠. 마이너스 2에서 극대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6 더하기 k거든요. 극대값. 2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k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요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네, 뭐 경험이니까. 왜냐면 이게 필요할 때가 진짜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해보세요. 유형이 다르게 나왔어요. 앞에서 실컷 풀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서 하시는 건 하셨으니까 그 값을 k 끼고 구해서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그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다. 한 개의 실근, 즉 중근 나온다고 한 건 얘기했죠. 그 값 두 개 구해서 어째 곱해서 뭐라고? 0이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 네, 했죠. 이렇게 중근이란 건 이렇게 생겼던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의 실근이다 얘기했죠. 이것도. 실근 하나를 하면 이렇게 생겼던지 이렇게. 물론 그 값이 두 개 안 나오면 땡큐고 그건 당연히 실근이 하나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올라만 가고 내려만 오니까. 이런 것도 극대하고 극소 곱해서 이건 어쩐다 0보다 크다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한번 해보세요. 이건. 교점의 개수. 똑같아요. 요거랑 요게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그러면 얘랑 이거 그래프 그리고 직선 그릴 건가요? 그래도 되지만 이렇게 이 방정식의 해가 3개인 거죠. 그러니까 얘만 슬쩍 옮기세요. 요 3차 방정식이 3차 식이 K다. 앞에 문제랑 똑같아요. 이게 세 점 극대하고 극소 사이를 지나게 되면 어쩐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 그러니까 뭐 다양하다고 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뭐 이걸 보면 원래는 3차 함수 그리고 직선 그려서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야죠. 근데 이거를 얘만 슬쩍 옮기면 3차 함수랑 뭐다? 요 y는 k로 봐서 그래프를 그린 게 여기 훨씬 좋으니까. 아니, 그래프를 그린 건 상관없는데 직선이랑 만나는 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k만 놔둬서.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앞에랑 똑같은 얘기야. 얘도 그렇죠? 얘도 뭐 마이너스 k만 남기던지 아니면 k가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 넘기던지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이면 극값이거나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이 마이너스 k든 되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한 점 뭐죠? 극대보다 크던지 뭐 극소보다 작던지가 되겠죠? 뭐 마이너스로 놓든 어떻게 계속 마이너스 k 귀찮게. 얘는 한 점에서 만난대요. 얘들 다 넘어가고 한 점. 극대보다 크던지 극소보다 작던지. 다른 한 점에선 접한다고. 중근량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인 두 개의 k를 구하시면 되게 됩니다. 이거 같다고 하고 얘 다 넘어가고 k 빼고는. 뭐 말인지 알겠죠? 네, 두 개 나오고 그래서 모든 실수 k에 이거 왜 또 잔상이 있죠?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죠 지금. 보이나요? 우리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등식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숙제하실게요. 나머지는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문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